안녕하세요. 사실가이견입니다. 제가 원래 저번 영상 마지막으로 당분간 전체 공개 영상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CPI 발표 때문에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댓글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저 봐주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짧게라도 영상 남겨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답변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플레 우려가 대두되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상황이 오늘 딱 발생이 됐습니다. 자, 보면 일단 CPI 나온 거 보면은 뭐 에너지는 당연히 트럼프가 예, 찍어 눌렀죠. 드릴 베이비 드릴 뭐 드릴 베이비 드릴 하면서 80불까지 갔던 WTI가 지금 또 70불 초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에너지 가격도 당연히 내려왔고 그것보다는 중고차 가격 많이 올라간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 메디컬 케어 쭉 음으로 마이너스로 돌고 있던 게 다시 양으로 돌아가지고 1.2면은 꽤 높은 수치죠. 게다가 쉘터 부분도 저번 CPI 발표 때는 헤드라인이 YOY로 했을 때 올라갔어도 그나마 괜찮다고 했던 게 주거비 쪽에서 좀 좋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봐서 주거비 캄다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야 하면서 잘 넘어갔었는데 이번 CPI 발표에서는 이미 이 전부터 미시간 뭐 기대 인플레라던가 그런 시장에서 이미 인플레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이니시에이팅 하나만 딱 걸어주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장기금리가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었다. 그걸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건데 그 상황이 오늘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도 보면은 좀 제가 이 목소리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하거나 크게 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그 장기 금리가 4.65 정도로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예, 오늘 하루만 10bp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작용한 부분. 심지어 원래 관세도 관세 부과되면은 인플레 올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 깔려 있었는데 실상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 부과하니까 오히려 관세 부과한다고 한 날마다 장기금리가 떨어졌었죠. 그건 엄청난 다행이었죠. 사실 그것조차도 인플레에다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했으면 사실 오늘처럼 CPI 이렇게 찍히면 4.8은 그냥 뚫렸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냥 하나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호재랑 리스크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최근에는 제가 장기 국채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진입은 아무튼 좀 많이 말렸었고 지금 오랫동안 홀딩하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홀딩.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저한테 신규 진입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4.9. 4.9부터는 살 거예요. 엔화로 바꿔놓은 것도 추가로 엔화 바꿔가지고 미국 장기채 사는 것, 261 사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금리까지 올라가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 SLR 규제 완화 관련돼가지고 엊그제 올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험원이사, 은행 규제 완화 필요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금융 규제, 금융 감독 관련된 자리가 공석입니다. 마이클 바가 최근에 사임했어요.
금융감독 쪽에서.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거기로 보험원 이사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원 이사가 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험원 이사가 이미 그 금융감독 쪽으로 부의장 쪽으로 넘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사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SLR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진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장기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SLR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뭐 단기국채를 살 수도 있고 장기국채를 살 수도 있는데 왜 장기국채를 살 거라고 말하니?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이게 규제 완화를 해줬어.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단기 국채를 살 수도 있고 장기 국채를 살 수도 있는데 왜 장기 국채를 살까? 왜냐면 매도 차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누가 봐도 사실 지금의 금리는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이 높은 금리에서 이자 받으면서 어차피 시중에서 그냥 개인들한테 돈 빌릴 때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낮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꽃놀이패예요, 사실. 이 SLR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단기 금리 사가지고 이자 따먹기를 한다. 거기다 추가로 장기 국채까지 사서 지금 이미 되게 높잖아요. 4.6, 4.7 이 정도 레벨이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매도 차익을 노리고 매입할 만하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코로나 시기에 SLR 규제 완화시켜줬을 때도 보면은 장기 국채 위주로 굉장히 편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채들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평가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골 때리죠. 이게 뭐 21년, 22년 뭐 요때쯤인 거니까 아직 얼마 안 됐죠. 장기 국채 그때 사가지고 손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국채들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아직 그 평가손이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때 은행들이 했던 행태로 봤을 때는 지금의 금리도 충분히 장기 국채를 매수할 만하다. 단기 국채가 아닌 장기 국채로. 진짜 그냥 꽃놀이패예요, 이거는. 은행들 입장에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SLR 규제 완화가 되면 엄청난 장기 국채 수요가 발생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선행 지표로서 볼 만한 게 보험원 이사가 혹시나 그 금융규제 감독하는 곳으로 취임이 된다. 부의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신호에 맞춰서 매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QT 종료 조건은 10.8%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급준비금 대 명목 GDP의 비율. 10.8% 정도 돼서 11% 이하기 때문에 일단 QT 종료의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3월에 있죠. 3월 FOMC 때는 뭔가 언급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2월 명목 GDP 또 발표가 되죠. 2월에 4분기 확정치 나오면은 그거까지 나오면 아마 저는 또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급준비금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했을 때는 2월 말에 제가 다시 한번 수치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겠지만 지금 무조건이죠. 지급준비금이 빠지는 거는 일단 QT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GDP는 뭐 당연히 올라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에도 QT 종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종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높은 금리. 그 자체가 사실상 경기에 부담이 돼서 경기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GDP가 하락하는 거죠. 소비 침체. 왜냐면 높은 금리가 되면은 부동산 쪽에서는
MBS 채권 쪽에서 안 좋아질 테니까 그 자체로도 예, 그러니까 소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비 또 침체란 단어 쓰면 좀 그러니까 소비 하락. 그러니까 경기 냉각. 이러한 사유로 장기 금리에서의 포함되어 있는 성장률이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SL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건 수급이죠. 수급 이슈로 장기 금리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안 보이네. 수급. 큐티 종료도 수급. 높은 금리는 GDP, 성장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장기 금리가 높은 걸 원하지 않아요. 최근에 나오는 뭐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트럼프 발언들을 보더라도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현 정부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길 원한다.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를 타겟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은근히 연준에다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요 큐티 종료 아니면 뭐 SLR 규제 완화도 괜찮을 것 같고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이다 보니까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해서 충분히 금융 완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호의적이다. 공화당 작은 정부. 그리고 최근 장기 금리 타겟 발언. 이런 걸로 봤을 때 트럼프 정부는 충분히 장기 금리를 내릴 만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부동산에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기지 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를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요거는 정책. 마지막은 해외은행 국채 매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최근 하고 있는 행보로 봤을 때는 미국 국채를 일본이 미국 국채 매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는. 요거는 그냥 최근에 트럼프가 발언하는 거나 일본과의 뭔가 이런 외교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해주는 조건으로 뭔가 이런 딜을 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누가 관세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일본한테 관세도 부과할 거냐고. 근데 그때 그 일본 외무상이랑 이렇게 회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회동 끝나고 기자회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야, 너 일본한테도 관세 매길 거야? 했는데 물론이지. 일본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그 인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와, 진짜 저 또라이네 싶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일본한테 뭔가 프레셔를 넣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일본이랑 미국은 과거부터 금융정책을 같이 해온 나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짝짝꿍해서 관세는 최대한 일본은 회피하게끔 해주고 대신에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요런 트레이딩이 있지 않을까. 요거는 뭐 그렇게 호재로 크게 볼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신빙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 높게 봐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되게 높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5개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 누가 뭐래도 SLR 규제가 가장 크고 QT 종료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호재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 장기 금리가? 그럼 경기에는 무조건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거 몰빵할 거예요. 4.9 넘어가면은. 제가 한 2억 정도 산 다음에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충분히 그냥 괜찮은 자리입니다. 살만해요. 트럼프 정부. 이것도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적은 5개의 호재 자체가 결코 막 그렇게 신뢰성이 없거나 뭐 낮은 모멘텀이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리스크에 있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너무 팽배해. 이만해, 이만해. 크기로만 봤을 때는.
뭐 높은 장기 국채 비율 이거는 일단 장기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롤오버로 장기 국채로 다 롤오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저번에도 QRA 이번에 별거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장기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얘는 꺼지시고 헤지펀드 공매도는 아직도 드라켄밀러가 장기 국채 금리 역배팅에다가 넣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아직도 이거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숏배팅에. 감세안 이것도 되게 잠재 리스크긴 합니다. 아직 이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진 않죠. 감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부채 한도 이슈랑 막 패키지 법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똘똘말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다가 예산 조정권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60석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 웨이브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감세 법안도 못 넘어가고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얘기가 나오면 진짜 장기금리 쪽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SLR 규제만 완화시켜주면은 얼마든지 매수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 성장률이 안 꺾이고 있죠. 지금 제조업 PMI 나오는 꼬라지 보면은 저 상승 추세가 어디서 멈출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일단 너무 견조해요. 이거는 뭐 지금 충분히 대신에 반영은 되어 있죠, 장기금리에. 이건 아주 콘크리트, 탄탄합니다. 저는 성장률이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헤지펀드 공매도 포지션 아직 잡고 있고, 감세안 아직 이슈가 되고 있진 않은데, 이것도 뭔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장기금리는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높은 장기 국채 비율은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요 정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큰 상황. 근데 인플레이션보다 이런 거 좀 잡아가기 시작하면은 장기금리 쪽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할 필요는 없다. 저는 4.8%에 들어갈 예정이고 분할로 들어가더라도 4.8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4.8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근데 저는 4.9부터 살 거예요. 그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올라가더라도 거기 찍고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기금리 많이 튀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는데, 아, 그리고 이게 SLR 규제 관련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가 한참 시리즈로 올렸던 게 있거든요. 요거, 요 영상. SLR 규제 완화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과외식으로 해서 SLR 규제 완화되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지, 은행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는지, 이렇게 돈의 흐름을 다 과외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네, 봤죠? 이거 봐봐요. 요 당시에 그 완화해줬을 때 보면은 엄청 매입을 했어요. 단기채였으면 이렇게 손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단기채였으면.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은행들이 단기채를 샀으면 이렇게 순손실, 평가손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은행 완화해줬을 때 장기채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손실이 엄청 커져 있다, 은행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 국채를 살 것 같습니다. 이 SLR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SLR 완화하는 게 모두 좋다. 재무부, 은행, 가계. 그래서 이 카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감세안 하고 국채 발행 막 적게 하고 재정 적자 건전하게 만들고 막 요러는 거 하는 데 있어서 은행 규제 완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어차피 가계 소득이 뭐 증가하고 하면
GDP에는 좋단 말이에요. 이 가계라는 게 결국엔 미국의 국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국채, 신규 국채 발행하는 거를 은행이 사주고, 예, 요 완전 이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SLR 규제 완화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 좀 참조하시면 예, 도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영상 한번 꼭 봐주세요.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도 예,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계속 우려했던 대로 시장에 팽배했던 그 인플레 우려가 오늘 CPI 발표가 나면서 예, 터져 올랐다. 그래서 지금 4.6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9 그러니까 4점 후반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4.9부터 살 생각인 거고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4.8부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호재랑 리스크랑 이렇게 다뤄봤는데 예,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호재들이 너무 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당분간 요거는 이제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것들이니까 대신에 리스크랑 요거랑 저는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굳이 포지션을 잡지 않아요. 호재랑 리스크랑 같이 있을 때는 대신에 가격이 싸지면 얼마든지 예,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뭐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내일 그 일본 투자 관련된 거는 내일 10시에 진행할게요. 제가 그거는 어차피 이 회원분들만, 멤버십 분들만 모시고 할 거니까 10시에 일본 인버스 엔화 투자 관련돼 가지고 예, 같이 세미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